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변호사로서 가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요. 최근에 결혼식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혼부부들, 젊으신 분들 그렇고요. 또 황혼, 재혼의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바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책에 따르면 혼인은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혼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법률혼으로 보호를 받고요. 그래서 헤어지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사실혼과 단순한 동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 의사에 대한 합치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실제 부부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혼은요, 혼인신고를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법률혼과 똑같은 실체가 인정이 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의 나머지는요, 모두 다 동일해서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도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은 또 하나는 사실혼의 경우에 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외국인이 사는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특히 법률 문제에 닥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늘 만나볼게요. 방송인 이다도시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너무 다 못 들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더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가 몇 년도시죠? 처음 왔을 때 석사 학생으로서 오게 되었었고, 1989년이었어요. 학생으로서. 네, 예. 89년에. 그래서, 예, 그렇죠. 맨 처음엔 역시 공부하다가 다시 프랑스로 가서 석사까지 졸업하고 돌아오게 됐거든요. 네. 그때 1991년이었습니다.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니까요. 그때 맞아요. 오셨을 때랑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네. 네, 많이 변했고요. 제가 왔을 때 결국 응답해라 1988, 응답해라 1987. 네네네, 맞아요. 분위기 그대로 네. 그 분위기 속으로 살았거든요. 난 그 분위기 속으로 진짜 살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됐고 너무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선하고 따뜻하고 물론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사회적으로 다른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네네. 역시 특이한 맛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네. 결국 결혼하게 돼서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네. 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네. 어려웠던 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있긴 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일단 이젠 많이 그래도 정부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네.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다양한 외국말로 진행되는 포털 이런 것들 많이 생겼습니다. 네. 다만 그때 당시에 인터넷조차 없었고요. 그랬죠.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에 너무나 네. 어려웠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솔직히 한 점도 있다면 법이 굉장히 빨리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상황에 네. 따라서. 네. 그래서 그거 잘 따라가야 되고, 한국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네. 그만큼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가끔 한국인으로서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법이라는 게요. 한국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역시 변호사님 질문에 대답하자면 가장 어려운 게 역시 이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네. 어느새 부부간에 문제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만 바로 이렇게 법적인 상황, 법적인 액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네. 제가 애들 이미 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가 좀 한다면 만약에 이혼 소송이라든지 뭐가 좀 한다면 애들 어떻게 되냐. 제가 절대로 애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네. 양육권을 양육권 지키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만히 있었고 참다가 한국 사람들한테서도 이 법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반인들 제대로 네.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도 어디에 가도 제발 법은 좀 변호사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네. 제가 그때 이미 공인이었고요.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자 알게 되면 그것도 그럼요. 더 어려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조용히 알아보려고 하다가 어느새 방송에서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 하면서 엄청 많은 정보 챙겼어요, 덕분에. 맞습니다. 사실 이혼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뀐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좀 개방적이고 이혼에 대해서도 훨씬 합리적이고 그렇잖아요. 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관련해서 경험해 보시니까 프랑스와 차이점은 어떤 게 있던가요? 일단 프랑스 사회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혼하더라도 네. 그래도 친구 관계 남아 있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님들이 애들 위해서라도 계속 서로 연락 주고받고 좋은 케이스들도 있지만 안 좋은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은. 다만 같이 애들에 대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2주마다 일주일마다 아니면 매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거 되게 유명한 책이고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좋고 부모님한테도 좋고 결국 같이 물론 따로 애들을 키우지만 같이 애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스템 아니더라도 양육권도 받을 수 있는 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대로 낼 수 있게끔 법도 엄격하고 다만 가장 커다란 차이점 그거죠. 결국 한국에서 이혼하게 되면 완전히 남남. 네. 거의 연락 서로 안 하고 그런 분위기죠. 네, 그래서 차이점. 요새 이제 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아이를 계속 잘 키워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이혼 이후의 생활은 성공하길 바란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혼한 이후에는 어쨌든 아이들의 부모로서 둘이서 약간 친구처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1년 반, 이혼할 때 1년 반 걸렸거든요. 항소까지 갔어요, 사실은. 상대방이 우리한테 항소했고요. 네네네. 다만 결국 제가 맡았지만 그것도 반전에 돼 있었어요. 애들이 2주마다 아빠를 면접 교섭하는 거. 네. 그렇죠. 제가 동의했었거든요, 당연하게. 그리고 거기서 정통적인 것들 시키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설날 때도 추석 때도 애들을 보내주겠다. 그것도 동의했었거든요. 네네네. 다만 이혼하는 순간부터 쑥 사라졌고요. 시댁 식구들한테서도 연락 받아본 적 없고, 애들 할머니한테서도 연락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 부모가 완전히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버리면, 그게 그렇죠. 애들한테 더 상처로 다가오니까. 물론이죠. 만만치 않은 상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아무리 배우자가 사실
미우니까 이혼하는 거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걸 감정을 이전해서 전가시키는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새 저기 책을 쓰고 계신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책은요, 사실은 작년에 프랑스에서 출판됐어요. 그래요? 마침 저희 한국 체험에 대한 책이거든요.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책 아니거든요, 절대로. 다만, 역시 외국 출신이면서도 한국에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느꼈던 점들,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시 수치, 데이터, 튼튼한 사실들을 이용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판되었고 반응 좋고 그래서 이젠 번역까지 마무리됐고 이젠 제가 번역 검토 중이고 좋은 기회 있으면 한국에서도 출판될 예정인데 사실 이 책은요, 제가 이혼했을 때, 기자회견 사건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했을 때 기자회견 사실은 내 인생 커다란 터닝 포인트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 인생이 있었고, 후 인생이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이혼하면서도 제가 순간에 엄청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여성으로서, 아기 엄마로서, 이민자로서, 이혼한 여성으로서, 싱글맘으로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으로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여성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여러 가지들을 담았거든요, 당연하게. 데이터와 함께. 되게 재미있는 내용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은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사회적인 시선들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직 우리나라에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죠. 다시 한번 비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 대한민국 저희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그럼요. 애들이 태어났던 땅인데 다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이젠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전달할 수도 있다. 앞으로 계속 서서히 변해가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성 저만은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다문화 가정,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얼굴도 서서히 변해가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했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반 정도는 한국에서 사신 거 아닌가요? 반 이상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도 한국에서 넣으셨으니까. 그렇죠. 또 똑같은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 마음이죠, 솔직히.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버스커의 서울 사람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